브러쉬 툴은 말 그대로 붓으로 사용하는 툴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브러쉬 툴이라고 부르고요. 브러쉬 툴을 선택했을 때 상단에서 우리가 브러쉬의 모양, 붓의 굵기, 붓의 모양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브러쉬 툴에서 붓의 모양과 붓의 굵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기타 모양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 붓의 모양들은 전부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우개를 쓸 건데 지우개의 모양도 붓의 모양의 형태로 쓸 수 있고요. 연필을 쓸 거다 해도 연필로도 이런 마우스의 모양을 다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보시라고 했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제 했던 거를 제가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설정값을 이렇게 보시면은 요 모서리에서 창의 크기를 좀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제너럴 브러쉬를 보시면은 요렇게 선의 형태로 나오고, 자, 이름도 들어있다라고 했죠. 근데 요렇게 보시면은 볼 수 있는 개수가 사실 몇 개 없고요. 자, 이렇게 보는 게 나는 오히려 브러쉬를 쓰는 게 편해 그러면 사실 본인 편하게 놓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저는 조그맣게 동그랗게 나오는 게 보기가 훨씬 더 편해서 그렇게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요 화살표 부분 눌러서 띄우시고 오른쪽 톱니 모양 있죠? 톱니 모양은 보통 설정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설정 기능에 들어가시면은 브러쉬 네임과 브러쉬 스트로크를 현재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브러쉬 팁을 설정을 하시면은 앞에 이렇게 조그마한 동그라미까지 활성화되죠. 자, 동그라미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름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양으로 그냥 판단해서 쓰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름은 꺼버릴 거고요. 브러쉬의 스트로크 부분도 꺼버릴 겁니다. 그러면 내 마우스의 동그라미 형태만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 동그라미 사이즈가 너무 크다든지 작다든지 하면은 요 하단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 요것도 썸네일이라고 부릅니다. 브러쉬의 썸네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자, 필요한 형태에 맞게끔 설정을 바꾸시면 되는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브러쉬는 외부에서도 가지고 와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그리고 하위 버전에서 쓰던 브러쉬를 가지고 와서도 추가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를 추가해 놓은 게 있었죠. 그래서 톱니 부분 열어보시면은 레거시 브러쉬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쓰던 브러쉬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눌렀을 때 추가한다. 오케이. 그러면 레거시 브러쉬 폴더 자체가 이렇게 들어와요. 자, 종류가 조금 많이 있는데 뭐 열어서 쓸만한 게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닥 필요가 없고 디폴트 브러쉬 하나만 제가 한번 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제너럴 브러쉬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브러쉬 쓰시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포토샵의 브러쉬가 이런 스타일들도 있다라는 거를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레거시에서 디폴트를 빼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디폴트 브러쉬 잡은 상태에서 위로 움직이시면은 위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레거시는 이제 안 쓸 거란 말이에요.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딜리트 그룹 눌러서 삭제 처리를 하나 해두시면은 쓰기가 좋겠고요. 자, 디폴트 브러쉬 열어보시면은 자, 제너럴에 있는 동그라미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있고요. 붓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애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 잔디나 단풍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닥 사용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스타일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보시라는 뜻입니다. 자, 원하는 브러쉬들 보시면 되는데 브러쉬를 보시다 보면은 특이사항이 하나 있다라고 했죠. 자, 브러쉬에 붙어 있는 아이콘들이 제가 보시기 좋으라고 사이즈를 키웁니다. 붓 모양 아이콘이 있고요. 손가락 모양 아이콘이 있고요. 지우개 모양 아이콘이 있고 막 그래요. 얘네들은 거기 그 툴을 쓸 때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자, 툴을 이렇게 브러쉬 모양을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내가 브러쉬 툴에서 요 모양을 써야지라고 하고 선택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툴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지우개를 지우는 용도로 써야지 하다가 툴을 바꿨어요. 요 브러쉬를. 그러면 툴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모양들에서 이런 아이콘들 붙어 있는 애들 있죠. 이런 것들 쓰실 때는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안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안 붙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공룡이라는 뜻입니다. 공룡. 그래서 제너럴 브러쉬에는 하나도 안 붙어 있죠. 요거를 가장 기본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요거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쓰다 보면은 숫자가 붙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숫자 붙어 있는 애는 요거를 그냥 최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보다 커지면은 깨집니다. 깨진다는 게 뭐냐 하면은 뭉개져서 좀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브러쉬도 패턴처럼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이 가능한데 등록된 크기보다 줄여서 쓰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늘려서 쓰게 되면은 번지는 느낌이 나요. 이미지를 늘린 것과 동일한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 숫자가 붙어 있는 것들은 요걸 최대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이콘들 붙어 있는 거는 조금 주의해서 선택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화면의 크기나 요런 것들 너무 키워놓으면 또 눈에 걸리니까 제가 조금 줄였고요. 자, 요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자, 위에 보시면은 사이즈가 있고 하드니스라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사이즈는 브러쉬의 크기입니다. 대가로를 이용해서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대가로를 이용해서 크기 조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하드니스 경도. 자, 우리가 이제 요렇게 번지는 브러쉬가 있고 경계가 선명한 브러쉬가 있죠. 번지는 브러쉬는 하드니스 값이 0이고요. 경계가 선명한 애는 100이에요. 내가 중간값을 주고 싶으면은 조절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자, 보통 두 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거를 건드려서 쓰진 않고 보통 브러쉬는 모양을 선택하시고 크기 조절만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게 브러쉬고요. 뒤에 있는 아이콘들 보시면은 요런 것들 있죠. 자, 블렌딩 모드, 그 다음에 오퍼시티 값 있죠. 노멀과 100% 값을 유지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런 게 있어요. 연필 모양들이 붙어 있는 것들 있죠. 요런 거 3개 있죠. 자, 요 3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컴퓨터에서 마우스로 쓰기는 되게 미묘한 기능들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타블렛 펜 이런 거 있잖아요. 타블렛 펜 같은 거 이런 것들 쓰실 때 누르는 형태에 따라서 투명도나 이런 것들을 손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뒤에 있는 에어브러쉬는 흩뿌린 듯한 효과를 줄 때 사용을 하는 값.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거 있죠. 꾹 누르면은 우리가 펜 같은 거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볼펜 말고, 볼펜은 굵기가 일정하고요. 사인펜 같은 거는 이렇게 꾹 누르면 번지잖아요. 그런 번짐의 효과, 우리가 흔히 피랍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의 설정들이 가능한 아이콘들이에요. 근데 마우스는 거의 기능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 쓰는 거는 뭐 타블렛 펜이라든지 뭐 요런 설정값들이 따로 있는 것들에서 보통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모양 있는 것들은 그냥 아예 그냥 무시. 포토샵에서 우리가 컴퓨터로 쓸 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내가 뭐 그림 그리는 용도로 타블렛 펜이 있고 뭐 이렇게 컴퓨터상에서 쓴다라고 하면은 기능들 한 번 더 체크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플롯 값하고 스무싱 값 요 두 가지는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플롯 값이 0일 때 제가 드래그를 자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색깔이 들어가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자, 되게 연하게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자, 값을 조금만 올려볼게요. 50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자, 100이 됐거든요. 보세요. 자, 요런 형태의 값이라 보시면 돼요. 1이 너무 약하죠. 한 20만 줘볼게요. 10만 줘볼게요. 표가 나야 되니까. 요렇게. 되죠? 색깔이 겹치는 형태에 대한 거예요. 투명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색깔은 100%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브러쉬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 그 겹치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의 색깔 표현을 요 플로우라는 값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값을 쓸 때 100% 기준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요런 느낌을 나타낼 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값 100으로 설정을 해놓고 쓰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스무싱 값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흰색인 상태에서 갈색이고요. 0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들어가죠. 근데 제가 50으로 한번 줘볼게요. 보세요. 마우스로 움직여요. 근데 제 마우스를 느리게 따라오는 거 보이세요? 자, 다시 해볼게요. 보세요. 자, 0인 상태에서 보고 계십시오. 움직여요. 되게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근데 50이에요. 그러면 제 마우스보다 좀 느리게 따라오죠. 자, 100입니다. 어때요? 더 느리게 따라오죠.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위에 거랑 밑에 거의 차이를 보시면은 같은 느낌으로 끄었는데도 위에 거는 사실 굴곡이 조금 있죠. 굴곡이 조금 있고 밑에 거로 갈수록 더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거는 끌 때 사실은 이렇게 마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끊는 느낌에 따라서 이게 각이 지는 느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죠? 부드럽게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점차 부드럽게 잡아주면서 오게끔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값이 올라갈수록 각진 부분을 깎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단 그거를 부드럽게 만들면서 따라오기 위해서 마우스가 좀 느리게 따라오는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서 뭐 안 쓰는 사람은 그냥 0을 놓고 사용을 하고요. 왜냐하면 브러쉬를 가지고 우리가 부드럽게 곡선을 만들어서 쓰고 이런 경우가 포토샵에서는 잘 없단 말이죠.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곡선을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그리고 싶은 거예요. 모양이 나오죠? 근데 이게 0이에요. 자, 곡선을 그리는데 어때요? 같은 느낌으로 그린 건데 찌그러진다라는 게 무슨 느낌인지 보이시죠? 기본은 0인 상태에서 그리시면 이런 느낌으로 와요. 근데 100이 되면은 그거를 비틀리는 부분을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 느낌에서는 색을 칠하는 용도로 포토샵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웹툰이나 이런 거 그림 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브러쉬로 이렇게 대충 그려도 곡선이 좀 다듬어져서 보이면 좋잖아요. 그런 곡선을 다듬어서 쓸 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자,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새 창 하나 열어서요. 1200에 800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플로우 값은 100을 놓고 보통 쓰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 스무싱 값은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0에 800 여시고요. 브러쉬 크기는 10 정경색은 그냥 검은색 하셔도 됩니다. 자, 정경색은 검은색 하시고요. 자, 위에 설정값 맞출게요. 자, 사이즈는 10이고요. 하드니스 100인 두 번째 브러쉬. 되죠? 그리고 자, 노멀 100%, 플로우 값 100, 스무싱 값 0. 그리고 그냥 요런 거 하나 그려보세요. 얼굴 느낌을, 모양을. 그러면 끊는 대로 다 나오죠. 되게 빨리 애들이. 그죠? 근데 요거를 100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자, 100으로 바꿔서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되게 부드럽게 나와요. 단 조금 느리게 따라와요. 자, 스무싱 값을 30으로 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 정도 놓고 사용을 할 거고요. 또 뒤에 보면은 각도도 있죠. 마우스의 각도가 어디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마우스 가지고 쓸 때 되게 애매한 형태예요. 이런 기능들은. 자, 그래서 요런 것도 그냥 0도 기본값으로 그냥 사용을 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뒤에 보시면은 나비 모양 있는 거 보이세요? 저거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있는 브러쉬 상태에서 그대로 할 건데 흰색으로 채워보세요. 바탕 건드려 놨을 테니까. 자, 컨트롤 딜리트 키 누르시면은 흰색 들어가죠. 요거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시면 자, 컨트롤 딜리트 키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딜리트 키. 그러면 흰색 바탕 채워지죠. 자, 나비 모양 있는 부분 클릭을 하면은 자, 버티컬이라는 값이 있네요. 버티컬 선택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 반전값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자, 버티컬 선택을 했고요. 그럼 중간에 선이 나오죠. 제가 브러쉬 툴 선택을 다시 했습니다. 브러쉬 툴. 그리고 선에 맞춰서 여기를 그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편도 그려지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쓰면 좋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거죠. 내가 이쪽에다가 눈을 하나 그려요. 이렇게. 미간이 너무 넓다. 자, 눈을 하나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눈동자를 맑은 눈으로 하나를 그리고요. 입을 그리죠. 콧구멍 요런 식으로 느낌 오시나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포토샵에서 마우스로 작업을 할 때 이런 기능들이 사실은 필요하진 않아요. 자, 브러쉬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에서 필요하면은 사용해라 라고 만들어 놓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반전의 기능들이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선택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요. 마무리하고 완료하고 싶으면은 여기 다시 눌러보시면 오프 기능 들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앞에 보시는 요 주소는 그 브러쉬들처럼 외부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을 넣어 두는 곳인데요. 자, 브러쉬만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브러쉬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색깔 들어있다 그래서 브러쉬를 찍는다 그래서 색깔이 자동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색을 지정해서 넣어야 되는 거고요. 자, 또 대부분 외국 사이트 그리고 요런 데 보시면은 프리미엄 요런 거 있죠. 요런 건 다 광고입니다. 자, 밑에 있는 거 보시면은 요런 거 보이죠? 요런 것들이 브러쉬로 찍으면 요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또 핏방울 이런 게 되게 많네요. 그죠? 잉크틴 모양이라든지 요런 것들도 다 브러쉬입니다. 브러쉬만 있는 건 아니고요. 패턴도 있어요. 하물며 패턴도 있고, 커스텀 쉐이프는 저희가 아직 안 한 거죠. 안 한 거고, 그라디언트 우리가 만들어서 있잖아요. 그것도 미리 만들어 놓은 색상이나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형태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 제가 첫날에 드렸던 사이트 정리해서 드린 거 있죠. 거기에도 보시면은 주소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우리가 만들어서 등록을 하는데,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 패턴들도 있으니까 필요하면은 다운받아서 가지고 와서 쓰시면 돼요, 사실은. 자, 브러쉬를 눌러서 하나 들어가 보시면은 브러쉬의 모양들이 특이한 것들도 있죠. 테이프 모양도 있어요. 테이프. 투명 테이프 모양도 있고, 요런 것들도 있죠. 요런 것들이 다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려진 모양으로 등록된 것들도 있고요. 또는 사진 같은데 뭔가 브러쉬로 등록되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등록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 자, 와우 브러쉬라는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와우 브러쉬 들어오면은 요런 말풍선 모양 있는 거 보이시죠? 말풍선 모양 있고 화살표나 자동차 모양 이런 거 있죠? 자, 말풍선을 제가 다운받아서 요거를 포토샵에서 가지고 오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마다 다운받는 방식이나 요런 것들은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말풍선 들어갔고요. 들어가니까 다 영어예요. 조금 불편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다운로드라는 애 하나만 보면 되겠죠? 자, 다운로드 파일이라는 거를 하나를 누르시면은, 자, 파일을 다운받아 줍니다. 이렇게. 자, 다운받은 파일을 찾아보시면은 여기 열려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자, 요거를 폴더에 압축 풀기,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그러면 요렇게 파일이 열리고요. 브러쉬 파일은 ABR이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애가 하나 열립니다. 자, 요거를 제가 포토샵에서 불러가는 거를 테스트로 한번 해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시고 본인이 브러쉬를 받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불러오느냐? 자, 브러쉬 툴 선택을 하고요. 상단 브러쉬 모양을 열어보시면은 요렇게 디폴트 브러쉬하고 저희가 불러와 있는 기본 브러쉬들이 있죠. 자, 복잡하니까 좀 닫아 놓은 상태고요.
톱니 모양 눌러보시면은 임포트 브러쉬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위 버전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로드 브러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로드라는 이름을 임포트로 다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외부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애들은. 자, 임포트 브러쉬라고 선택을 하면은 어디 거 뭐를 가지고 올 건지를 물어보죠. 그래서 제가 바탕화면에 있는 아까 받았던 파일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 이렇게 불러와줘요. 자, 눌러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제가 불러왔던 말풍선 애들이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선택했고요. 검은색으로 제가 비어있는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찍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말풍선 모양이 찍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다운받아서 하시는 거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제가 드림 파일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브러쉬 파일이라는 애 있죠. 자, 그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구름, 날개, 먹물 배경, 연기 브러쉬, 핏방울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됐죠? 자, 다운받아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에 있는 구름 브러쉬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받아보세요. 자, 기존에 열려있는 창이 있으시면은 다 닫으세요. 그리고 새 창을 따로 여세요. 1200에 800. 자, 정경색은 흰색, 배경색은 조금 짙은 파란색. 자, 1200에 800 새 창 하나 여시고요. 정경색은 흰색, 배경은 파란색.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제가 먼저 할게요. 보세요. 그라디언트 툴 선택하시고요. 그라디언트 툴. 자, 상단에 클래식 그라디언트에 자, 왼쪽 흰색, 하늘, 파란색 있죠? 3색 만들 거예요. 3색. 중간에 하늘색, 연한 색깔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색깔이 흐르고 있는 바 중간을 클릭하시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뜨죠? 자, 중간에 화살표 하나 찍어서 색깔을 자, 조금 이쁜 색깔, 우리가 이제 색깔을 하늘색을 쓴다 그러면은 이런 색을 쓸 거야 라는 형태로 색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은 보기가 더 좋겠죠. 자, 흰색, 하늘색, 파란색 이렇게 3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자, 백그라운드 그대로 두고요. 배경을 따로 그릴게요. 오른쪽에 레이어를 비어있는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요. 자, 직선, 리너 그라디언트 그리고 요렇게 하나를 그어 보십시오. 자, 오른쪽에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 구름 레이어 따로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선 하나, 점 하나를 찍더라도 레이어를 별도로 작업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관리하시기가 좋아요. 자, 그리고 브러쉬 툴. 자, 브러쉬 모양 가지고 올 건데, 자, 제가 풀다운 메뉴 눌러서 임포트 브러쉬 하셔야 되겠죠? 자, 브러쉬 모양에서 톱니 모양 누르시면은 임포트 브러쉬 있죠? 자, 요거 선택하시고 제가 드림 폴더 찾으셔야 되겠죠? 자, 제가 드림 폴더에 보시면은 포토샵 예제에 브러쉬 연필 지우개 브러쉬 파일이 있습니다. 자, 거기 들어가시면은 몇 개를 드렸는데 구름 브러쉬 그리고 로드 그러면 구름이라고 오죠. 자, 우리가 보통 다운받으면은 영문으로 막 들어있는데 나중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파일명을 한글로 바꿔버리시면은 그거 불러올 때 한글로 이렇게 불러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풍선이라고 했는데 있는 거 그대로 불러오니까 영어로 불러오죠. 근데 요거를 파일명을 예를 들자면 여기에 있는 요 파일명 있죠? 요거를 말풍선이라고 바꾸시면은 그 이름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다운받은 거나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하십시오. 자리를 옮기시면은 없어집니다. 참고로. 자, 가지고 온 구름 브러쉬를 한번 볼게요. 자, 구름 브러쉬를 열어서 보니까 요런 형태로 돼 있죠? 사이즈가 1500 이렇게 들어있어요. 생각보다 큰 사이즈들이 좀 있습니다. 자, 모양을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사이즈가 되게 커요. 그죠? 그거를 크기를 좀 조절해요. 대괄호 이용해서. 그리고 정경색을 흰색으로 자, 필요한 곳에 요렇게
찍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구름 느낌이 나죠. 자, 한 컷만 찍을 거는 아니고요. 필요하면은 다른 모양도 선택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실래요? 자, 브러쉬를 찍어서 모양을 만들 때 제가 지금 비어있는 레이어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브러쉬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배경에 그냥 찍혀 있으면 이거 위치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레이어의 작업을 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자, 내가 브러쉬를 찍었는데, 자, 크기를 조절해서 브러쉬를 찍었죠. 자, 중간에다 이렇게 찍어 놓으시면은 내가 필요할 때 위치를 이동해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요거를 요렇게 찍었어요. 처음에는 요렇게 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면에 있는 만큼만 찍혀요. 보이세요? 브러쉬는 화면 바깥에 있는 영역이 찍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이렇게 요쪽 경계에 보이게끔 하고 싶다라고 해도 중간에 찍은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상황 따라서 얘를 다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안 잘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리고 구름을 제가 아까 찍을 때도 사실은 한 군데다 찍었는데 구름을 처음엔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었는데 따로따로 관리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름을 두 종류를 찍고 싶다라고 하면은 하나는 여기에, 하나는 또 비어있는 레이어에. 그리고 다른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자, 얘는 여기에. 그리고 또 다른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 그래야지 얘네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이 모양이 맞아요. 이 모양이. 근데 하다 보면은 분명히 위치를 이동한다든지 배치를 바꾼다든지 디자인에 따라서 계속 손이 봐져요. 웹 디자인은 예를 들자면 1시간 작업하고 끝 이런 게 아니고요. 이틀 작업할 수도 있고 일주일 작업할 수도 있고 한 달 내내 디자인 작업할 수도 있어요. 한 달 내내요. 실제로 있어요. 일반적으로 작은 홈페이지를 만든다 그러면은 보통 한 2, 3일 안에 시안이 나와요. 근데 관공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작업하면은 시안 작업만 한 달 정도 걸려요. 왜 그러냐 하면은 통과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한 관공서 홈페이지는 규모가 큽니다. 디자인 작업할 때 한 일주일 정도는 잡고 작업을 해요. 그럼 내가 일주일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제를 올릴 때 한 단계가 가죠. 한 단계를 가요. 근데 거기에서 한 단계를 다시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자면 담당자, 그 위에 누구, 그 위에 누구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가다가 중간쯤에 가서 요거 모양이 좀 이상해 바꾸자 그러면 내려오죠. 그럼 수정해서 다시 어떻게 돼요? 한 단계씩 다시 올라가야 돼요. 계속. 그래서 결제 라인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결제를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손이 가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계속 손을 볼 수 있게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최대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손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두셔야 되고, 제가 레이어의 노멀이나 오퍼시티 값을 되도록이면 써라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오케이를 했지만 내일 되면 마음이 또 바뀐단 말이에요. 손 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손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써서 디자인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시죠? 자, 브러쉬 등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런 것도 브러쉬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한번 보시라는 소리예요. 브러쉬 등록을 이쁘게 하시려면은 흰색, 검은색, 회색인 상태에서 등록을 하시면은 사실은 등록이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요, 제가 요만큼을 브러쉬로 등록하겠다라고 네모 선택 툴로 그냥 요만큼 선택을 해요. 배경 따고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요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에디트에 가시면은, 자, 우리가 기존에 등록할 때 사용했던 디파인 패턴이 있죠. 그 위에 보시면은 디파인 브러쉬 프리셋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누르시면은 요렇게 브러쉬로 등록해 준다라고 하죠. 요렇게. 그리고 크기도 자동으로 들어가요. 지금 보고 있는 크기가 433의 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등록할 때 크기를 인식해서 사이즈가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요거보다 크게 쓰면 깨진다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배경이 흰색이면 흰색 빼고요. 검은색으로 있는 요런 부분만 인식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냥 등록 끝.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내 마우스에 이렇게 브러쉬가 나와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자, 파일에서 new 1200에 800
브러쉬 툴 선택해서 내가 등록한 브러쉬 여기 있죠? 여기 밑에 등록이 돼 있네요. 사이즈 433은 내가 등록한 크기예요. 그래서 크기를 좀 줄일게요. 실제로 도장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그리고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도장처럼 찍히는 거예요. 자, 날개 브러쉬 한번 해볼 건데 이미지 1-3 브러쉬 날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자, 얘한테 날개 브러쉬 등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되시죠? 자, 등록한 날개 브러쉬를 가지고 와서 등에다가 날개를 한번 처리를 해볼 건데요. 두 쪽을 동시에 등록할 수도 있어요. 두 쪽을 동시에. 근데 한쪽 등록을 할게요. 한쪽. 자, 지금 보시면은 그냥 배경만 따져 있는 상태고요. 배경만 따져 있고, 자, 날개 자체는 지금 그냥 사진이죠. 색깔도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왼쪽 부분 그냥 대충 선택을 했어요. 사이즈가 양쪽이 동일할 필요도 없어요. 안에 있는 면을 인식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자, 요만큼만 선택한 상태에서요. 자, 에디트에서 브러쉬 프리셋 들어갔더니 날개만큼만 딱 인식해서 587이라고 얘기해 주죠. 그죠? 요거 왼쪽이에요. 그리고 오케이. 자, 네모 선택 툴 선택해서요. 오른쪽 날개 요만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자, 디파인 브러쉬 프리셋. 그러니까 오른쪽 날개도 587이라고 얘기해 주죠. 양쪽 날개가 같죠. 제가 선택한 영역은 다른데 그거 상관없이 안에 있는 그만큼만 딱 인식한다는 소리예요. 자, 되시죠? 오케이. 자, 그럼 제가 등록된 날개 한번 사용해 볼게요. 보세요. 자, 왼쪽 날개 있고 오른쪽 날개 있죠? 자, 제가 사용 먼저 합니다. 보세요. 자, 비어있는 레이어 먼저 만드시고요. 오른쪽 날개부터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하나를 찍으면 되죠. 빨간색 별로고 흰색으로 정경색 바꾸시고 찍는데 약하게 들어가요. 왜? 색깔이 거의 흰색이었잖아요. 그래서 색이 좀 약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클릭을 되게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안 움직이고 클릭하시면은 됩니다. 5번 정도 제가 했죠. 자, 비어있는 레이어 하나 더 만드시고요. 이번에는 왼쪽 날개. 자, 왼쪽 날개 작업하려고 하니까 종이 바깥으로 나가죠. 그럴 땐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안에서 작업하시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5번. 그리고 이동 툴로 날개를 움직여 주시면은 요렇게 들어가겠죠. 되시나요? 자, 요까지 한번 해보십시오.